반갑습니다. 장동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아주 기분 좋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크게 올라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어떤 조짐들이 누적이 돼서 폭락을 하더라. 이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반등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하락을 원치 않는다는 게 제일 큰 이유일 것이고, 그 외에 뭐 해외 증시가 잘 받쳐준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이런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상승으로 보면 캔들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봉이 나오고 이게 이제 상승 잉태형으로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 상승 잉태형이 여기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잉태형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상승 잉태형보다 더 좋은 형태가 되는 거고, 시작 자체가 요 저점에서 상당히 높이 떠서 시작하게 되면 요거 자체로도 전날 지수 하락의 어떤 공포에 던졌던 투자자들이 아침부터 아예 매도가 이하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을 만든 이후에도 장중에 올려버리는. 네, 그러면 이 갭으로 떴을 때 던지는 투자자들 것까지 다 먹고 올라갔다는 거니까 내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겁니다. 다만 뭐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다만 이제 8월이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약간의 충격 정도는 대비를 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 상승 잉태형의 어떤 상승 잉태형보다 더 좋은 형태의 반등인데, 이런 캔들로 반격을 해서 추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 영향력도 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고 뭔가 심적으로 부담이 없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망가지는 걸 원치 않지만 기회만 있으면 팔고 그게 지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데, 코스닥은 그런 요인이 없으니까 좀 시원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유 종목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보유 종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요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영신금속이 오늘 거래량이 11만 주, 전일 6만 9천 주, 그러니까 대충 7만 주. 자, 그러면 11만 주면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뭐 한 3억? 3억보다 조금 많고 2억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게 거래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거래가 죽어있는 상태는 뭐냐면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의미인데,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매수자는 없습니다. 매수자가 없고 매도자도 소수인데, 매도자가 그래도 매수자보다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고, 그러면 그 매도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요 거래가 터졌을 때 단타로 들어왔던 투자자들의 어떤 손절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단타로 들어왔고 이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가치나 주가 흐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당장 다른 매매 중독으로 인해서 당장 이걸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서 매매를 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파는 걸 굳이 비싸게 사줄 필요가 있느냐? 물론 뭐 심리적으로 나쁘겠지만 이미 이런 단단한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 물량은 그냥 싸게 어쨌든 믿음 있는 투자자들로 교체가 되는 과정을 밟는 게 좋습니다. 예.
차트가 망가지는데요. 뭐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들은 차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10억만 사도 올라가는데 이런 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큰 어떤 흐름보다는 이 수급의 요인, 그러니까 손절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 망가지는 주가로 인해서 어쨌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런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그러면 이 가격은 왜 교환이 안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 저도 제일 높게 산 게 3,300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걸 전제로 달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어쨌든 만약의 경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분위기 좋을 때도 3,300원이 한계였다. 그럼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코스닥 지수가 나쁘지는 않지만 중소형주들은 이전에 비해서 조금 기운이 빠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어떤 유동성이 살짝 빠져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탄력이 떨어진 상태고, 그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투자자들이 던지고 나가고 믿음이 있는 투자자들이 사는 이런 손바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이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고 그냥 주가가 찍힐 뿐이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영신금속 한 3억 사봐야지, 그럼 여기 3천만 원이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이면 여기 있는 거 다 올라갑니다.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파는 사람들 걸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다. 지금 가격에 판다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어떤 가치 판단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비싸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뭐 지금 가격 나쁘지 않지만 뭐 굳이 지금 급하게 파는 사람들 걸 받아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맞고 틀릴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기 때문에. 하지만 확률적으로 던지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들, 차트가 어떻게 흐름이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천만 원만 갖고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소진이 된 다음에, 믿음이 없는 투자자들의 매물이 다 소진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뭔가 반전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수록 여기서라도 팔아야지 하는 투자자들이 줄어들 거고, 그렇게 누군가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어떤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되고, 어디서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형성이 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안정을 찾고 시장이 좋아지고 8월 다 지나가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영신금속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안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밟고 나가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과한 의미를 부여를 하실까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오늘 한 3억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고 팔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강 상태인 거고, 그 파는 사람들, 이 가격이라도 파는 사람들은 매매 중독이나 아니면 지금도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판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누가 맞고 틀릴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포스코 실적 발표 이후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나 둘 다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왔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이게 분기로는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일 텐데, 불과 이제 포스코가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1년 만에 역대 최고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힘인지, 다양한 힘이 있는데 가장 큰 건 돈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원자재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포스코가 매년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비용 절감하는 게 2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녹아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포스코가 이번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게 나왔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포스코가 분기에 2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고, 네이버는 뭐 3천억 정도, 카카오는 뭐 얼마 났는지 잠시만. 카카오가 뭐 2분기도 한 1,500에서 2천억? 그러면 시가총액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포스코가 30조. 근데 네이버가 72조. 카카오가 65조.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네이버 카카오가 포스코 주가의 2배나 되는, 2배 이상인데, 실적은 10분의 1도 안 되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식의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돼야 됩니다. 이 의문. 근데 우리 시장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대부분 이제 성장주에 너무나 성장주를 선호를 하고, 뭐 이 성장주의 대표가 제약바이오인데, 그런 사기와 다름없는 거에 대해서 또 아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포스코가 30조, 네이버가 72조, 카카오가 65조. 근데 실적은 포스코가 10배 이상이다. 근데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제가 예전에 우리 회원분께서 아주 큰 깨달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짜 시장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모두 미쳐 있는데 시장이 정상이길 바라는 게 이상하지 않냐. 미쳐 있으니까 미쳐 있는 게 정답이지 않냐. 이때 제가 비로소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는 걸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시장에 순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미친 사람들 따라서 미쳐 있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로 본다면 당연히 포스코를 매수를 해야 되고, 이게 무슨 미친 가격이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미래에 엄청난 플랫폼을 기반으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 물론 매출 이익 증가하겠지만, 과연 시가총액 72조면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7조 원이 날 수 있을 것이냐, 카카오의 이익이 6조 원이 날 수 있을 것이냐, 어느 세월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식적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시장이고, 그럼 그 시장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다 미쳐 있으니까 시장도 미쳐 있는 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 골프가 어려운 거 힘을 빼야 잘 치는데, 우리가 멀리 보내려면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상식하고 안 맞기 때문에 힘든 건데, 마찬가지로 주식도 뭔가 정확하게 접근하면 잘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쳐있는 시장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포스코의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상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그게 오래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까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 1,700억이고 시장 예상치를 초과했는데, 이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빠집니다. 왜? 정상적이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고, 당연히 매도자들은
관망을 하게 되고, 매수자들은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를 해야 정상인데 그냥 빠져버립니다. 왜? 그냥 주가 보유하고 있다가 올라오면 던지는 게 우리네 투자자들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잘못됐다, 멍청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투자자들을 인지를 하고 밴드 상단에 딱 찍었을 때 뭐 자리도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번 끊고 가야지. 이렇게 좋은 실적이고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파는데 어쩌겠어. 매도하고 밀렸을 때 적당한 가격에 다시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고 팔고를 해 나가면서 수량을 늘려가고 이 큰 방향에 맞춰가는 게 이게 우리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 보고 시가총액 보고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또 그게 말이 된다는 건 시장이 그렇다고 시장이 절대적이고 시장이 오직 순응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보학,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가격입니다. 예,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화폐. 네, 감사합니다. 예, 디지털 화폐, 저는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말고 대세가 될 게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원화 이런 게 이제 대세가 될 거고 코인은 사실 뭐 폰지 사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게 앞으로 계속 존속을 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뭐 존속을 하더라도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 제외하면 뭐 사라질 수밖에 없고 뭐 앞으로 뭐가 뭐 좋겠냐 그러면 콕은 조금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 카카오에서 시범사업 한다. 뭐 이제 이런 게 아주 오래 전에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으로는 이미 2000년대에 전자화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매매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도입할 만한 준비 운동이 됐다라고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지금 가상화폐처럼 어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인데, 근데 이 디지털 화폐, 항상 그렇지만 이 화폐라는 것은 교환이 편할수록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개 껍데기였을 때, 그리고 금화였을 때, 은화였을 때, 동전이었을 때, 금속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서 다시 지폐로 넘어갔을 때 항상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회전율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유동성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면 한 차례도 그런 유동성 증가에 의한 또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이 디지털 화폐가 성공하고 안착하고 또 자산 시장에 아주 좋은 촉매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디지털 화폐 자체로 다른 가상화폐처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부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언급하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보화학. 네, 이건 언제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추세선이 그어져 있는데, 네, 영보화학은 지금 추세선에 걸려 있고 거래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영신금속과도 마찬가지인데, 영보화학이 이제 시가총액이 1,020억 원이긴 하지만, 영보화학이 아직 저평가 상태고 화학주들이 또 유가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품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고 시장 반응을 전망한다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낮은 규모고 절반 이상이 최대주주 주식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제 움직이는 유동성은 적고, 그런 적은 유동성에서 의미 없는 거래량으로 이렇게 만드는 차트는 특별히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다 이런 형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중소형주에서 왜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소형주에서 왜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유를 찾자면 가상화폐로 다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가지고 소비 때문에 주식에 있는 돈을 빼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소형주 전체가 지금 가라앉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영보화학의 단기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영보화학 자체로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영보화학의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재무구조도 안정적이고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니까 이 추세 건드리는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돌아섰기 때문에 이 돌아선 이후의 흐름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나쁜 자리긴 한데 아직까지 추세를 깬 게 아니기 때문에 흐름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고 기준보다 좋으면 좋다, 기준보다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마알루미늄. 스윙으로 3번 수익을 내셨고 재공략 하시면, 제가 이걸 기회로 다른 걸 적용해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간 자리.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걸려서 반등이 나왔고, 다시 내려오면 이 정도 가격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이런 추세가 아직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세 방향과 중간 자리까지 더하면 두 개가 겹치는 자리인데,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더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13,450원 정도에서 공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고 흐름이 좋은 게 인터로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터로조가 어떤 정황적인 부분, 9월에 풀리는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터로조는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흐름, 추세를 아직 지키고 있고, 그리고 전환 사채로 주식이 전환이 돼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말아 올리고 떨어졌다 말아 올리고 이런 과정들의 반복, 그리고 8월에
시장 약세일 때 또 받아내는 형태, 그 이후에 시장 약세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받아내는 형태, 그 이후에 9월 교환사채를 소화하기 위해서 28,8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을 하는 어떤 동기적인 측면에서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강한 흐름이었을 때와 지금 주가 수준은 낮은 편이고 계속 숫자가 나오는 상태고 이제 막 돌아서고 있는 상태고, 이런 걸 고려하면 인터로저는 편하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CJ제일제당이 그 제약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요 조회 공시가 있었습니다.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분할할 거냐, 건강사업부 분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빨리 찾아봐야겠습니다. 천랩 맞다. 그 천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CJ제일제당이 그 천랩 983억 원에 인수를 하는데 아주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리고 회사를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상장을 하고,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면 대기업의 매각, 요 수순대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요 천랩이라는 회사도 뭐 미생물, 뭐 생태계 합성어로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분야를 연구개발로 특화된, 그 분야에 연구개발로 특화된 기업이고, 그걸 그 분할 어떤 조회 공시에 대해서 CJ제일제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아주 잘 밟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랩 경영진도 고집 부리지 않고 매각한 거에 대해서 다른 주주들에게 아주 좋은 어떤 선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이 천랩을 경영을 했다.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천랩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랬을 때 한참 동안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는 과정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CJ 제일제당이라는 아주 대기업의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동안 적자를 보고 또 자금 조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에, 그러니까 그 표현하자면 인내하고 있던 주주들에게 큰 선물을 줬습니다. 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주주들은 이제 얼마나 행복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믿고 투자를 했던, 뭐 단타로 투자를 했던, 어쨌든 투자자들이고, 그 투자자들이 최대 주주의 결단으로 인해서 다 혜택을 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또 결정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직접 해 나가는 것보다 대기업으로 갔을 때 이 사업을 더 잘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더하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거고, 그래서 대승적인 어떤 결정을 내렸다, 이 천정식 최대 주주가. 아주 이런 결정은 존경받을 만한 겁니다.
상 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그 메디슨을 인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기업들도 그 LG 화학이 동부 팜한농을 인수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중견 기업을 대기업이 인수를 해서 더 잘 키워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철랩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돈이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실제 조치는 없었던 것 같지만 반응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중점을 두셔야 되냐면, 어떤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응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내가 맞게 바꾸나 틀리게 바꾸나에 대한 확인 정도이지, 무조건 맞아, 이거는 확실해 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근데 재미는 더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재밌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간다.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그게 또 나중에는 확률을 높여서 돈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실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무당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맞췄다 해도 무당인 거고, 틀리면 무당보다도 못한 거고, 그런 거지만, 그래도 정황상 그렇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 실현이 됐다는 측면에서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흡족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에 대해서 그냥 맞다 틀리다, 이거 사서 오를 거 찾아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내가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낄 만한 그런 마음으로 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을 읽는 능력이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도 좋아지게 되고 결과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